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젊은 세대 애플보다 테슬라, 미국 젊은 세대 애플보다 테슬라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다들 잘 인내하고 계시죠? 이 12월 달은요, 일종의 롤러코스터 장과도 같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가파르게 내리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 S&P 500 지수 편입과 그리고 유상증자가 단행됨으로써 정말 많은 변동들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12월 달에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리밸런싱을 합니다. 많은 어떤 주가의 그 어떤 조정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12월 달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의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Hold on tight.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릴을 즐기시고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최근에 에이펙스라는 회사에서 3분기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esla is the most sought after stock for young investors. 자,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가 젊은 인베스터, 젊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회사가 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에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했던 얘기가 Tesla jumped to the number one spot. 여러분, 그 1등 자리를 드디어 차지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1등 자리는 누가 항상 가졌냐면 Apple had led for four straight quarters. 자, 애플이 그동안 4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그 자리를 테슬라가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젊은 세대가 미국 인구에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얼마가 되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현재 이 젊은 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젊은 세대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인구 분포인데요. 자, 이 파란색 중에 아랫부분이 22.0%, 즉 이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20.3%가 Z 세대예요. 제너레이션 Z, 한국식으로는 Z 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4%가 포스트 Z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20대, 3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40대 초반까지도 갑니다. 자, 그리고 제너레이션 Z 세대, 즉 Z 세대는요, 이게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대를 보통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대부터 20대, 30대, 조금 더 간다면 40대 초반까지가 미국 인구의 이제는 절반 이상을 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미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젊은 세대가 드디어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애플의 시대에서 테슬라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주주분들에겐 이건 정말 익사이팅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자, 도표 하나를 더 보고 가겠는데요. 자,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베이비 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중심 주체는 누구였냐? 베이비 부머 세대였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란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 이후에,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보통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나이대로는요, 보통 55세에서 75세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근데 이 세대들이 미국 경제를 일으켰고, 미국 경제와 그 소비의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장 많은 소비를 했던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드디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누르고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은 인구의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앞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 알겠지만 2019년입니다. 2019년도부터 7,200만 명, 7,200만 명을 각각 기록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2019년도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7,200만 명인 그 2019년도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세대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밀레니얼 세대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경제 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Z 세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현상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와 부모 세대가 교차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 주체로 떠오른다는 것은요. 이제 이들이 선택하는 그 종목들, 즉 주식으로 따지면 이들이 선택하는 주식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즉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주로 어떤 주식을 선호했냐면은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했겠죠. 뭐 코카콜라나 그리고 은행 주식들을 아주 선호했겠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그런 안정적인 그리고 변화가 별로 없는 주식보다는 다이내믹한 주식을 선호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아주 오름폭이 크고 변화가 크고 그리고 다이내믹한 것들인데 특히 이런 테슬라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열광을 하죠. 미래가 보이고 지금 현재는 가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을 보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들은요. 이 테슬라 같은 주식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 주체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테크주들이 뜰 수밖에 없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여러분 이 테크 중에서도 이 테슬라가 가장 사랑받는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테슬라 주주들에겐 여러분 정말 굿뉴스고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도 밝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저께 마침 재미난 그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짐 크레이머,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빡빡이 아저씨거든요. 여러분 이 빡빡이 아저씨가 여러분 가끔씩 그 CNBC에서 보시겠지만 말도 험하게 하고 막 행동도 정말 그 오버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 출신에 또 PhD 경제학 박사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여러분 테슬라를 굉장히 아주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 테슬라에 대해서 기업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테슬라의 완전 지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테슬라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면서 아주 더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몰리게 하는데 1등 공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분이 어저께 그 JP 모건이 타겟 프라이스,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80불에서 90불로 꼴랑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행태를 보고 짐 크레이머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JP 모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JP 모건은 도무지 younger investor, 젊은
투자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니까 은행주들이 문을 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 크레이머는 이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 이유, 그죠? 테슬라를 왜 사랑하고 또 젊은 세대가 왜 테슬라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자신이 생각을 잠깐 밝혔는데요. 우리 그 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젊은 투자자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들에게 특별한 특징들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The younger investor is not using any of these traditional metrics. 즉, 전통적인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은 투자자들은 로빈 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빈 훗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들은 전통적인 뭐 매트릭스죠. 즉 전통적인 매트릭스는 뭐 여러분 earning per share나 또 PER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보통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걸 꼼꼼히 따졌어요. 지금 PER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투자해야겠다. 그래, 아주 여러분 숫자에 데이터에 기초를 해서 이분들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earning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나이가 있는 분들은 테슬라 같은 회사는 절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위험한 기업이니까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짐 크레이머가요. You take 5 cents, you add 5 cents, price target boos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5달러를 벌어 어떤 한 갭이 5달러가 5불을 벌면 그 5불이 이제 잔고에 들어가죠. 그게 순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프라이스가 타겟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 데이터가 받쳐주어야 즉 수익이 나야 난 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찍혀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를 보면 올해가 50만 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50만 대라는 게 도요타는 여러분 1000만 대씩 팝니다.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이었던 여러분 이 내연기관차 중에 최고지 않습니까? 1000만 대씩 파는데 테슬라 50만 대 팔고 지금 전체 여러분 자동차를 전체 합친 것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은 여러분 이들의 옛날 계산법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overanalyzing stocks, breaking them down in every possible metric doesn't mean anything to younger investors. 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과도하게 주식을 여러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overanalyzing. 너무 오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reaking them down in every possible metric. 모든 가능한 여러분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사용하고 여러분 아래 위로 음봉, 양봉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굉장히 익숙하신데 막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분석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옛날 세대들은 투자를 했다라면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과도한 분석들이 younger investor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테슬라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짐 크레이머는 아주 간단하게 또 인터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they know is what they see. A car made by genius that everyone wants. 자,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한 천재인 즉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한 천재가 만든 자동차는 모든 사람이 타고 싶어하는 차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느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they take it at face value more or less.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face value, 액면가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말 그대로 앞에 설명처럼 이들은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취한다라는 거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현상과도 같냐면요.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와 똑같아요.
이전에 피처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 했습니까? 충격적이었죠. 모두가 다 갖고 싶었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그때 정말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테슬라라는 차가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비쌀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2, 3년 뒤에 25,000불짜리 누구나가 탈 수 있는 대학생도 살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테슬라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y don't understand why all the people continue to say, listen, guys, where's the earning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나이 든 세대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Listen, guys, where's the earnings? 이 수익이 어디 있냐? 야, 지금 현재 차를 몇 대 팔았냐? 지금 이게 도대체 포드보다, GM보다 차를 덜 팔지 않았냐? 이런 자꾸 수치를 갖다 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JP 모건 같은 회사들이 GM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M에서 나온 차, 포드에서 나온 차를 사래요. 젊은이들은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더 좋은데 왜 사냐는 거예요. 멋도 있고 멋있고 여러분 그리고 전기 충전하죠. 아주 근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라는 이 자동차는요. 이제는 젊은 세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의 여러분 그 포션이 테슬라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밝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애플보다도 테슬라 주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테슬라 주주에겐 정말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